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국민 인사 추천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 SNS에다가 이 어떤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참 새롭고 신박한 방식이다.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6월 10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인사 추천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오늘 오십니다. 특별 게스트 오시면 저희가 바로 그 주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아마 썸네일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교통소통의 문제로 올라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추천제. 자, 일단 이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었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 두 분은, 지금 오셨으니까 바로 안내해드릴까요? 네. 예. 그러면 뭐 저희가 바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 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정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대한민국 최초 오컬트 정치 스릴러 영화 신명에서 큰 활약을 하신 우리 명계남 배우님 모셨습니다. 박수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계남 선생님. 아이고 이제 뵙네. 네. 어디서 뵈셨습니까? 아니 다른 방송에도 뵙고 사실은 저는 예전에 노사모 할 때 자주 뵀었는데 예, 그렇구나. 제가 그때 막내 제가 저기 김진양 박사 예. 그다음에 그 창원의 정혜관이 친구입니다. 네. 예.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어떻게 장소를 거듭 또 그 제대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이게 맛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한 뭐 저 신명도 그렇고 뭐 예. 선거운동도 한 열흘 동안 오랜만에 이제 서울 와서 헤매다가 예. 이제 당선되고 봉화에 내려갔는데 예.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묘역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얼굴이 팔린 사람이니까 인사하잖아요. 예. 근데 한 그 6월 4일, 5일, 6일 현충일 시즌이니까 딴 때보다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요새 텔레비 뭘 만나요 하시는 분들 지금 영화 보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진 한 400~500장 찍으니까 제가 나이 먹었잖아요. 도가니도 나가고 몸살 이런 게다가 완전히 디폴트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저도 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놈이라서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이렇게 쭉 풀렸나 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 작가님이 전화 연락하고 그러는데 잘못 왔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야시장 작가님 계신데 작가님이 이제 YTN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YTN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셨나 봐요. 아니 그리고 또 얘기할 때 이동영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동영 TV도 그 YTN 사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오래나 보다. 우선 그것도 일찍 와서 한 2시간 전부터 거기서 떨고 있다가 이렇게 하시죠. 아니 어쨌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명계남 배우님이 예전에 라디오 21이라고 거기서 모셨던 사장님이시죠. 맞다. 라디오 21 기억난다. 전 선생님에 대한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영화사가 같이 있었어요. 이스트 필름이 대표셨던 그래서 거기서 유명 배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참 그때 가장 호강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 영식이 형은 이렇게 처음이죠? 그렇죠. 저 처음 뵀습니다. 네. 저도 화면에서는 본 거. 아유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 TV 앵커도 하셨고. 아니 근데 아까 이스트 필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동자잖아요, 동. 그리고 활동명이 이제 명예남 선생님이 동방우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이스트 필름이 그 혹시 그 동 씨가 그 동
이스트 필름의 의미가? 이스트 필름은 동쪽 동자고 예. 네. 저는 동방사기 할 때 동방이고 아, 삼천갑자 동방사기 아, 치카포 살인살인 센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선생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나 뭐 이런 거나 해야죠. 아 지금 제가 초반에는 이제 영화 얘기하기 지금 하고 있는 아닙니다, 중이니까, 예, 아 영화 얘기 안 그래도 좀 할 겁니다. 아니 저는 선생님 나왔던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초록 물고기에서 아. 문성근 선배 이렇게 때리는 거.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그래요. 진짜 너무 오, 기억에 근데 진짜 저는 너무 통쾌한 거야. 걔는 맞아서 쌉니다. 아니요, 그 초록물고기가 제가 이창동 감독 영화를 한 3개 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제작했던 영화인데 네.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죠. 셋 다 말로. 저는 처음에는 뭐 여러 군데서 한 얘기지만은 영화는 연기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연극만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문성근이가 저보다 영화를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영화에서 무슨 주인공 한다고 그래서 네. 웃기고 있는데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문성근이가 그게 이제 걔가 굉장히 지적인 채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느 날 전 되게 왜 저렇게 웃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의미 깊은 얘기를 해요. 그나마 영화를 하자 그래. 그래서 네. 야, 뭐, 그건 너 같은 애들이나 해. 난 안 해, 이 자식아. 저는 무대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침 튀기고 서로 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는데 걔가 그런 거야. 아니, 영화를 자기가 해봤는데 영화는 연극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이 연극을 한다 치면은 배우면은 2달 전부터 4명이 모여서 연습을 하잖아요. 예, 스태프들도 다 같이 2달 전부터 같이 와 있어요. 예. 아, 그렇게 2달 연습을 해서 극장을 빌려서 공연을 한 달 한다면은 예, 이 사람들이 매일 와야 돼. 우린 네. 매일 와야죠. 네. 또 스태프들도 매일 와야죠.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관객이 기껏해야 500명에서 1000명인 거예요. 예, 예. 연극이라는 게. 예, 근데 영화는 문성근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몸을 가지고서 이 몸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 몸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말을 거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영화는 한 번 이렇게 찍으면은 예, 이거를 프린트를 복사를 해서 쭉 뿌리면은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산업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스프레드 아웃 됐으니까 예, 굉장히 유용한 매체가 아니냐. 예, 예. 이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 말은 걔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새끼 무슨 그래? 그럼 뭐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에 가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 정말 그때가 이제 영상 매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확 뜰 때니까 유수한 인재들이 영화 쪽으로 오고 예전엔 연극 쪽으로 많이 왔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예, 그렇죠. 젊은 제작자들 그리고 네. 대기업에서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이 유용한 시대가 됐으니까 안 하던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예, 되니까 예. 이제 영화 산업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예. 물론 송년회가 지금 망가뜨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면서 예, 이창동 감독을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도 그 양반도 이제 예. 소설가로 있다가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문학 시장이 엉망했습니다. 소설가 책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 짝사랑의 말을 거는 사람의 예술가인데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태춘 형이 이제 지금 공연을 하지만은 정태춘 형도 고민이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들어주질 않으면 내가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짓이냐. 예, 예. 뭐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노래를 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동이도 그때 이제 어, 영화로다가 한번 이거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배우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이창동이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아, 영화인 중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정치인 누군지 아세요? 영화인 중에 가장 출세한 정치인이요? 저는 문성근 선배님이라고. 아, 저도 왜냐면 문성근. 당 대표를 했어. 예, 그쵸. 그렇지 당대표 당 대표할 때 제가 측근이었습니다. 그때 어, 당대표 29일 29일 했어. 29일.
우리 그러면 근데 하여튼 연기는 제일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훌륭해서 많이 알려졌지 네. 실상적으로 그 개인의 인성이나 연기력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예. 우리 명계남 배우님이 가장 열받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 이 영화계의 개통을 흐려놓은 사람이 바로 문성근 배우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도 어디 가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명계남 배우님 예. 그리고 문성근 배우님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세 예.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예.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명계남 배우님은 52년생, 예. 문성근 배우님은 53년생, 예.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은 54년생이었어요. 연배가 제일 높으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 말을까? 다 말을까? 이창동 감독님이 네. 개나마 이러는 거야. 아니 2살 민데 예.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왜 네가 어째서 나한테 반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창동 감독이 아니 나하고 성근이하고 말을 트고 성근이 또 너하고 말을 트자니 다 같이 말을 터야 되는 거야. 아니, 예. 그럼 대한민국 1살에서 100살까지 다 친구 되겠다. 한 살씩 올라가면은. 윤석열이가 나이. 자기보다 네. 구기수 위랑 다 트고 9살 아래랑 다 같이 먹듯이 뭐 이렇게 다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재밌는 얘기 그냥 예. 김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 영화 산업에 이제 오랜 기간 또 종사하셨고 이제 이 작품에 아무래도 저희 작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네네. 뭐 영화를 평가하시는 눈이야 저희 세 사람보다 훨씬 더 또 지금 시청자분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보셨으니까 이번에 나온 제가 아까 오컬트 정치 스릴러 영화 이제 신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명계남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신명이라는 작품은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점수를 일단 스스로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뭐 그런 것을 영화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건 아니고 예. 이 영화는 하여튼 좀 특별한 영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저도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일반 분류상으로 하면은 독립영화라고도 분류되고 네네. 뭐 무슨 거대 자본이나 무슨 이를테면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네. 아닌 점,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펀딩을 통해서 한 점, 그리고 제작 의도 자체도 우리가 짐작하거나 지금 네. 얘기되듯이 어떤 목적성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좀 다르고요. 예. 저예산 영화고, 예. 그리고 영화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홍콩 영화, 이소룡이 영화 볼 때는 이를테면은 추석 때 이제 이 식구들이 다 시골에 내려서 모이면은 첫날 무슨 뭐 제사 지내고 인사드리고 한 다음에 둘째 날은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그러다가 셋째 날 휴가 되면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야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되게 이제 그래서 식구들이 홍콩 영화를 보러 가죠. 네. 이거는 영화가 가지는 속성 중에 이제 그런 코미디 영화나 이런 액션 영화를 보는 거는 세상의 고통이나 뭐 이런 귀찮은 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영화가 제공하는 환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서 그거 보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막 네, 깔깔거리고 네, 뭐 네. SF도 그러고. 근데 영화의 또 하나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놓치고 싶던 것에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기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손님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예로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업 영화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네, 네. 메이저 자본이 취급돼서 돈을 많이 벌긴 했으나 예. 그거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기록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죠. 더군다나 영화는 자본주의 예술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예.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 유통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와. 예. 그러니까 극장에서 안 걸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대로 그 열린공감 TV의 정찬수 PD가 그 열정과 이거를 대선 전에 개봉해야겠다, 네. 기록해야겠다. 예. 또나 이제 이걸 뭐 길게 얘기 드릴 것도 없어요.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니까 짤막하게 한 부분 더 정리하면은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고 12월 중순쯤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서 1월 초에 김규리랑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시작해서 3월 22일 날 촬영이 시작돼서 24회 동안 촬영을 해서 4월 30일 날 촬영이 끝나고 5월 말에 개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시라도 그렇게 보시죠. 네. 뭐 이창동 영화는 뭐 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뭐 촬영도 한 6, 7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예. 후반 작업도 뭐 한 그에 버금가게 걸리고 그러죠. 박하사탕에서 그 철교 장면 있잖아요. 네, 네. 나 돌아갈래. 예. 그 철교를 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의 철교를. 쌍철교여야 되고 양쪽에 굴다리가 있어야 돼, 굴이 예, 있어야 예. 되고 그런 철교를 찾기 위해서 예. 전국의 철교를 다 뒤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 그 일테면 그 제작자와 시나리오 작가의 열정과 그러면 자기 속의 그런 그 의지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펀딩하신 일반 그 네티즌들 예. 구독자들의 그 열정들이 만들어낸 예. 그런 영화죠. 그래서 좀 특별한 영화다. 예. 그리고 물론 허구의 세계지만은 예. 우리가 다 알듯이 현실의 어떤 모티브를 두고서 그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타임에 보시는 게 아닌가. 그 뭐 이렇게 박하사탕 제작자가 또 우리 명계남 선생님. 네. 네, 네. 네. 그 특별한 영화라고 또 의미도 부여를 해주셨는데, 네. 뭐 굉장히 뭐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을 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이를테면은 저 예전에 이런 종류의 영화 뭐 나도 조국인가 하는 영화도 있었고 네, 네, 최근에 네, 네. 그런 몇 가지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가 조국. 예, 예. 그대가 조국. 그게 손익분기점 넘기가 힘들 거거든요. 네. 힘든 건데 대개 그래서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유통해서 극장에서 안 걸어주면 예, 예. 끝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티 상영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서 이렇게 번개하듯이 해서 이렇게 이제 유통하는 게 대부분인데 예. 이 경우는 정식으로 진짜 제가 볼 땐 무모할 정도로다가 제작사에서 네. 거기다 대고 부딪히고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해서 아마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영화에 참여한 사람이지만은 배우로서 예. 약간 놀라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쪽의 힘인가? 예. 아직 그 봐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안 본 사람은 있어요. 네네네. 뭐 김건희 씨라든지 몇 사람이 안 본 것 같은데 몰라요.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이 주술과 관련된 얘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식자들 사이에서는 입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 아유, 어떻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데 이러고 레거시나 공중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관계되는 그 주술과 권력과 예. 관계된 얘기인데 예.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를 그렇게 옮긴다라든지 뭘 예. 어떻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듣던 거, 상상하던 것들을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미 있고 특별한 영화다. 그 천만이 보지는 않더라도. 예,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뭐 그건 다행인 거죠. 예, 국장 구하기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관객들에게 반응이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 맡으신 캐릭터가 일단은 김충식 우리는 아는 김충식인데 김충석으로 나오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요게 사실 국회 쪽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몇 번 튀어나왔던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잘 이게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이기도 그렇죠. 해서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았죠. 네, 맞아요, 지나가고 맞아요. 아는 사람들도 뭐 예.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급한 이 세계에서. 예, 예. 지난 3년간의 이판 세계에서 그 실제적인 인물에 대한 취재도 그렇고 네. 영화에서도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 역할이 크게 이렇게 부각되진 않았으나 중요한 포인트의 그 대장 역할 더구나 일본 주술 그 무속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되어 제가 있습니다. 봤는데 너무 섬뜩해요.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는데 진짜 너무너무 굵직한 역할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거야 뭐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 제 명배우인데 그거는 뭐. 근데 그 인물은 중요한데 예. 아마 근데 영화로 보면은 이 제작자가 욕심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잘 특별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아.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저 김기리스가 한 역할이라든지 그 예. 추적하는 PD의 안내상 씨 역할 같은 것들이 그게 흐름을 끌고 가니까 그러는데 예. 그래서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역할이 제가 한 역할인데 예. 아마 이거는 저 무슨 OTT 드라마나 이런 거는 막 한 10부작 이렇게 하면은 외국에서도 오.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좀 국격이 떨어지는 사건이긴 하나 예. 그럴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 아니 지난 3년 동안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만화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 수도 없는 소재가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참 대한민국은 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우리 신명 만든 네. 거 그 실제 촬영을 했는데 시간이 넘쳐가지고 날려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있을 거예요. 예,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몇 개 찍었는데 한두 장면은 날라갔고 예, 하여튼 그 양이 많은 데다가 예. 그리고 또 시나리오 처음의 양보다도 많이 줄었대요.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떻게들 보세요. 영화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상업 영화의 보통 길이를 1시간 반 정도로 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관객들이 지루함을 덜 느끼고 뭐 이런 시간이기도 하고 극장에서 하루에 몇 번 상영하느냐 극장주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6번 상영하느냐 5번 상영하느냐. 예, 제가 만든 이창동 영화 같은 데는 2시간 반씩이나 걸리는 영화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거 뭐 대부 같은 거 3시간까지 가는 거는 극장에 걸어봤자 뭐 4번이나 5번 못 걸거든요. 예. 하루에. 그래서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한 게 길인데 영화도 2시간 가까이 돼요. 기내가 생각보다. 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제작하면서 이걸 넣어 마라 이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 것들의 갈등을 이제 감독과 제작자가 겪으면서 그나마 예.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 나중에 OTT 올라갈 땐 그걸 좀 다 웬만하면은 다 넣어서 좀 개봉하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나는 뭐 버전. 출연하고 돈 받고 끝나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아마 자 말로는 더 길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정혜지가 이를테면 그 충식이 역할도 길고 그래가지고서 네. 그때 형님 또 나오셔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뭐 나와봐야 뭐 계약이 돼봐야 하는 얘기죠. 아니 요 시점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예. 후반 작업을 하다가 이거 다시 찍어야겠다 해서 다시 찍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영화에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시간이 급하기 없어서. 때문에 예. 찍을 때 완벽하게 찍어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예. 이 감독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참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네. 저기서 진지한 이야기자 10초만. 네네네. 네. 카메라 어디지? 네. 카메라가 아마 예. 이쪽 하얀 거. 전국에 있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문화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상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저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얘기를 해야지 김 목사. 알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셔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집사님, 있습니다. 원사님 거기 뭐 무당이 나온다고 해서 보지 않아야 된다 하지 마시고 보시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에 계신 앵커님들. 자, 근데 이 방송 좀 이상한 거. 자,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특검 이제 공포 됐으니까 김건희 특검도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에 나온 그 김규리 씨가 통일 대통령을 꿈꾼다면서요. 근데 이 통일 대통령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디올백 이슈가 화제가 됐을 때 그 비디오에서도 김건희가 스스로 자신이 뭐 통일 대통령이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떠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영화 신명이 뭐 논픽션이긴 한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영화 찍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제 마음대로 그냥 되도 않는 소리로 한다고 치면은 그 이 영화의 개봉 시점이 언제가 좋으냐를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특검이 가고 이제 많이 불거질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고 되면은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손님이 많이 안 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차근차근하게 이걸 하자 이제 이런 조언까지 했었는데 예. 손익분기 좀 넘었으니까 예. 저는 특검을 통해서도 그 주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밝혀질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증거도 그렇고 그것을 입에 올려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일이에요. 이렇게 가십거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많고 예. 그게 개수영전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밝혀내며 그것이 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쳤다를 증거할 방법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가십거리로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럼 거기서 개가 수영을 했다는 그럴 때면 털레기를 뽑아내고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래서 개수영장에 촬영하는 것도 없죠. 예. 하긴 비아폰마저도 그렇게 없애는 판인데 그래서 그것들이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겠지만은 예. 분명히 이 그 청와대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짜 입에 담기도 창피한 여러 가지 얘기들 뭐를 날짜를 받고 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 여기도 날짜 받는 얘기가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날짜를 받았어 잡았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특검이 가면서 그 실체적인 그런 농단의 것이 밝혀지면은 그 여인에 대한 그 권력의 화신인 여인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거고 무엇 때문에 저런 짓을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라는 그 이를테면 러시아의 그 누구야 무슨 그런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주술로다가 라스푸틴. 라스푸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외갓집도 황해도 해주에서 무당 출신이지만은 이거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은 예. 제 욕심은 예. 영화를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식의 뭐 목표 오컬트가 아니라 예. 이거를 다큐 형태로 다 기록을 해서 더 그걸 많이 취재하고 증거하고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예. 붙여서 검찰의 그 중간 수사 발표, 예. 특검의 중간 수사 발표는 별거예로 예. 극장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되면은 확실하게 저쪽을 몰아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법적이거나 아니면 텍스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주술에 관계된 권력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들 쪽팔려하고 안 다룰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나 하지. 예. 이게 중점적으로 안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예. 왜냐면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이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게 다뤄졌으면 하고 이걸 또 누가 또 더 만들었으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해야 될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엉성한 말도 안 되는 발상에서 시작한 엉성한 내란하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내란을 합니까? 예. 예. 참 그 오늘 선생님 모시고 너무 지금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써 끝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혹시 정치 얘기 한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 모시고? 하세요. 제가 저는 안 해도 되고. 아니요.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 기억에 남는 게 예. 2012년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이었어.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었는데 네. 김한길이 봉화에 갔는데 네. 선배님이 13년, 마이크에 13년. 잡고 김한길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때.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시원한 거야 진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특검 얘기도 했고 뭐 저희 에피소드 얘기도 앞서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됐잖아요. 네. 뭐 우리 명예단 선생님께서도 지지유세를 나오셨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마음이야 뭐 누구보다 아니 뭐 더 다들 그러시죠. 예, 드높으실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집권한 지 7일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보시면서 어쨌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왜냐면 오늘 저희가 들어오시기 전에 네. 아니 장 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국민한테 인사 추천 받아가지고
가지고 하겠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와서 뭐 이런 거 당신 추천했어? 제가요? 나 안 했어?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행보 평가하시는지. 저는 아마 이제 증거하고 보시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분을 좀 압니다. 예전부터 아는데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아는데 예. 저게 이제 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야 저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해서 하나, 뭐 그래도 적으로 다 뽑아놓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양반은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이 주인이다, 나는 그 주인이 고난을 위임한 일꾼이다라는 것에 충실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뭐 백가쟁명으로 많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 많을 추천할 텐데,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지를 모으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리 해안이 있다고 그래도 만났던 사람들의 능력만 알지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도 이용섭 광주시장까지 네, 한 네, 네, 국기장장 국세청 그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었어요. 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보니까 관세청장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획기적인 업무 개선 시스템을 만들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불러서 국세청장을 시킨 거예요. 네. 이용섭 깜짝 놀랐죠. 자기는 노무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보고 국세청장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용섭 장관은 이렇게 대통령을 모르던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같이 일해보니까 이 양반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 하고 감동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완전히 노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를테면 코드 인사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물론 자기하고 일에 맞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게 동력을 얻는데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비판도 날 거예요. 아니 이럴 때 무슨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그런 식이 우리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쪽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말 듣고 우리랑 이렇게 DNA가 같은 사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편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인사권자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예. 훌륭하죠. 그 추천인 명단에 나만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할 것이고 예. 그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긴 예. 하겠지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이게 한 가지 멋진 쇼 같은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거리를 넘어서는 진정성의 함의가 있다라는 것을 내 것이나 저쪽에서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거는 더더구나 의미가 있다. 그쪽에서는 우습게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당해? 이게 얘기가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개방하고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시고 국민들에게 어떤 인사 추천권 같은 것도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한 한 개방할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도 많이 난다고. 그렇죠. 다들 노무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이른바 그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도 네.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정도는 제가 추천 좀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구 독립영화협회라는 것을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네. 지금 저 인사형 실천화 요걸 통해서 하는 추천은 예. 장차관급 이상 또는 그 이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뒤로다가 뒤로다가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명예남 배우님께서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영화인으로서 일생을 사셨고 예. 이제 예술인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제안을 안 받으셨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안을 받았지만은 예. 아이고 제가 그걸 맡으면 노 대통령께 누가 된다. 이러면서 아니요 뿌리치신 그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뿌리치기 아니 무슨 사실 그렇게 뿌리치진 않았어요. 근데 예. 시키질 않았지. 근데 한 사람이 인터셉트하면. 그때는 예. 그 노사모라는 것이 워낙 두드러졌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문성근 내 이름이 배우니까 이미 알려졌으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어서 예. 대통령님께서 그런 표현까지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예. 하도
저 둘이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것이 얘기 있었지. 미리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임명직 모두 절대로 내가 안 시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거는 뭐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주목을 받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이래야 무슨 뭐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문성근 씨는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테면 나중에는 뭐 민주통합당 대표 29일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9일 활동 계획을 잡으시라고 하더라고 해가지고 끈기가 없어가지고서 오래 못했지만은 예. 이제 정치에는 원래 좀 맞질 않아요. 이를테면은 낯가림이 심해서 예. 이를테면은 그 상대방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 저쪽 당 사람들이랑 로텐더를 해서 악수하고 잘 계세요. 좀 건강하십니까? 지역구 다니면서 이런 얘기 못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예. 놀랄 만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네. 봐지고 예, 예. 더군다나 그거 이 대표의 SNL 계정 메시지로 다 추천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이 SNL이 활성화되고 트위터가 SNS. 있고, SNS가 예. 활성화되고 트위터가 있고 그랬으면은 이 양반은 진짜 대단했을 거다. 상황이 좋아하니까 나셨겠지. 한번 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국민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이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대단히 좋아하시고 하셨을 것이고 네. 이를테면 예전에 트럼프가 하던시 네. 하루에 100개, 200개씩 트윗을 올리고 맞아, 막 맞아. 하던시 그게 그쪽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써먹지만은 이게 소통과 직접 소통. 그러니까 왜곡과 이런 이 비난 오다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직접 소통이 많아지실 거라고 그럼요. 네네. 봅니다. 네.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시는 것 같고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계셨다면 그렇게도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네.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노무현 정부 시대의 진보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명 선생님도 기억을 잘 하실 거고 두 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단독 기사가 나오는 언론들을 보면 대부분 사실 진보 유권자들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과거 일주일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아프게 때렸던 언론사들이 많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검증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약간 그 노무현 정부 때 기시감이 든다? 그렇죠.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세 분 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요. 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는 게 딱 세 가지. 하나는 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연정. 네. 대연정 기억나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그다음에 한미 FTA. 네. 이 세 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 언론이 세게 때렸는데 네. 이거는 노무현 정부에 관한 애정을 가지고 잘 되라고 때린 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통 진보인데 노무현이 쉽게 말하면은 진보의 정통 주류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통합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때렸어요. 네. 네. 굉장히 강하게 노무현 정부 망해라고 때린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진심으로 받았고 예. 이라크 파병이라는 게 물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만은 현실로서 대통령이 되면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하자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진보 언론이 엄청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그러니까. FTA 문제는 진보 언론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세계사적 조류가 글로벌리제이션인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 자기들이 퇴행적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예. 내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랬죠, 내부에서도. 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네가 뭔데? 뭐 이런 것이 강했어요. 노무현 맞아요. 정부 때도.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일부 언론이 지금 갈고 있는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도 좀 똑같이 느껴져요. 유사하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당선되고 나니까
취임하자마자 이쪽 진보 좌파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계열이나 노동자들 계열에서는 아니 우리가 같이 힘들어서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빨리 저 새끼들 거 다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뺏어와? 이 요구가 빗발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니 어디서 무지랭이 같은 시골에서 검정고시 출신이 어쩌다가 바람 타고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네? 하고서 겁을 먹고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찌그러서. 양쪽으로부터 취임 초기부터 공격을 당해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근저는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했지만 네가 뭔데 이게 강했어. 운동권 엘리트 네. 주의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딱 이름을 아, 예, 얘기하겠습니다. 최장집, 경향신문 이대 맞죠? 있고 하여튼 다 그랬어요. 아, 예를 들어 그래서 장기표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있었어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더한 경우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취임 11일째 되는 때부터 조선일보에서 탄핵을 언급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는 이를테면 파워 엘리트에 속하는 분들의 눈에도 탐탁지 않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무슨 뭐 저 중학교 동창도 없고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도시 빈민 노동자로 다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이렇게 저 동네에서 만날 수 없는 친구였고 우리하고 부류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재명을 미워하고 싫어할까? 사람들은 왜 노무현을 싫어하고 미워했을까? 자기하고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범접할 상대가 아닌데 여기 끼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인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공격은 지속될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보다 나을 거라고 보는 것은 예. 내가 기대하는 것은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이 양반은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처음부터 내기 시작할 거다. 일로 보여줄 거다. 예. 아니 김밥 먹으면서 9시간 이렇게 9시까지 회의하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됐으니까 허우 됐어 끝났어 하고 저부터도 노사모 이거 기득권 조직이 안 되니까 조직 해체해 그러고 다 생활정치로 시민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탄핵을 당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힘이 돼주자 하고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딸이든 민주당의 이를테면 기간당원이든 절대로 가만 안 되고 지금 빨리 민주당 기간당원 배가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됐어 신났어 아우 얼마나 좋아 그저께 봉화에서 나는 처음 봤어요. 개딸들 20명이 저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고 신이 나서 돌아다니던데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할 거지? 저는 뭉쳐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응원하고 기다려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시간이 없어 여기 소개는 못하지만 오늘 인터넷에서 본 글에도 하나 보면은 예. 우리가 다 들어앉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노무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냥 저 FTA 그렇고 막 좀 기다리고 봐야 됩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그런 언론 쓴 사람이 있다면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장사에 손님은 아직도 없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한국경제신문 3일 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그걸 기사라고 인터뷰를 해서 씁니까? 예? 기사라고? 예. 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화를 켜놓는 이유는 예. 어디서 출연 요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난 그게 기사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예. 여기도 그렇고 이런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도 네. 끊임없이 그런 이 흐름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빤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당한 게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건 탄압이었고 그 탄압을 받았던 내가 하면은 그게 보복이 되는데 네. 그거는 없애자. 그러나 내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지 예, 그럼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예. 근데 벌써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구분 안 하잖아요. 네. 저거 한다고 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특검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호도를 해서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그렇게 언론에서 다루냐고요. 예. 그 얘기에도 똑같은 마이크를 주고 똑같은 50%의 마이크를 주고 예. 이게 되냐고요.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의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게 물타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이쪽 이 유튜브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해야 되고 예. 자기 뭐 시켜달라고 추천하는 거 말고 네. 아니 그렇게 근데 네. 지켜보면서 예. 응원해야 된다. 아이고, 그 네. 우리 명계남 선생님은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쭉 봐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기득권 대 반기득권 네. 이 저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은 이 미디어 지형이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이렇게 언론과 그렇게 기득권에 젖어 있는 언론과 다툼을 벌여야 되는가? 이 기본적으로 언론의 지형을 좀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가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네. 뭔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 저는 과제입니다. 그게 예, 네. 노사모로 상징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인터넷에서의 그 물결 그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 점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인터넷 업계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간부터 들리는 정보가 저쪽에서 인터넷 쪽을 굉장히 보강을 한다. 돈을 그렇지. 투자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유수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투자하고 저쪽에서는 댓글 부대도 만들고 그런 것을 했고 우리는 예. 느슨하게 예. 그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자발적이라야 되지. 그렇게는 조직되지 않아 하고 치부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것도 돈으로다가 가능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1등부터 15등까지가 누굽니까? 저쪽이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쪽은 한두 개가 있고. 예. 우리는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암만 해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많은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느슨함이나 그 쓸데없는 진보의 오만함이 그렇지. 일을 그르친다라는 거죠. 네. 저쪽은 끊임없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예. 평산마을 가봐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물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 차이가 굉장히 이제 거리를 나중에 크게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절대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가장 파워풀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하다. 그리고 그 공격이나 저항은 셀 것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에 저항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이 사람은 갈 거예요. 이 대통령은. 예, 예. 왜냐하면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뒤에 뭐가 없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 편할 때 얘기할 때 저를 명장이라고 부르니까 네. 아니 뭐 예전에 그랬어요. 그 뭐 전에. 예. 저는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아.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뒤에 뭐 눈치 봐야 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쪽에서 무서워해야지. 예. 이재명이를 우리가 괴롭혔으니까 저 괴롭힘 당한 사람이 저게 오죽하겠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들 거야. 예. 이런 불안에 떠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편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예. 그런 짓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 아유. 대통령은 그런 짓 할 시간이 없어요. 예, 뭐 너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희망님께서도 명계남 배우님 응원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제이미님도 좋은 말씀 잘 새겨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제가 전달받기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저희가 선생님을 또 붙잡고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명계남 배우님 박수로 또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영화 고맙습니다. 영화 쓸데, 네. 쓸데없이 떠들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거 더 길게 하면 돈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르는 거. 뭘 엑스표를 하고 그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늙어서 네. 주제 없이 떠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말 주셨고요. 많아지고 예. 늙으면 이렇게 모자를 흘리고 아침잠 없어지고 잘 삐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아유.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 아 네.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자 우리가 전부 다 제가 그렇게 나섰지만은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안 나오던 유튜브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게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예. 우린 힘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와서 주제 넘은 소리 모르는 얘기 떠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앞에서 저 유튜브에서 이 선배 언론인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유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형 반가워요. 예. 네네네. 예. 우리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우리 명계남 선생님 잘 모셔주시고요. 네. 내가 무슨 늙은이니까? 몇 시간이요? 아 정말 참. 선생님 전화번호요? 네. 예, 제가 전화번호인데 네. 네. 저기다가 저 문자로 남겨주시면 아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가끔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명계남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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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먼 길 또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예. 또 몸도 안 좋다고 하셨는데. 여긴 더 하는 거예요? 네. 아 예 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상하면 되네. 이 여기가 터가 좋은 빌딩이에요. 아, 네. 맞아 여기 있었어요. 예전 뭘로 계셨어요? 2층에. 2층에. 예. 네. 오, 아, 여기가 2층 아니에요? 예 여기가 이제 2층이죠. 2층에 있었어요. 예. 우리 명계남 선생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왔습니다.